안녕하세요.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역대 수능과 평가원 기출문제를 쭉 정리했는데 그걸 암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나왔던 작품이 3번까지 나온다. 2번까지 나온다. 그래서 나온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야. 기본 필수 작품이니까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6쪽에 이제 더 이상 고전 작품의 표기는 외계어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고1, 2학년 때 배우고 복습한 것들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 이제 우리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처음 한글을 배우고 받아쓰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가? 선생님이 불러주신 단어들을 소리나는 대로 적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처음 한글을 사용할 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한글을 쓸 때는 짜빗줄 소리나는 대로 이어적기, 소리나는 대로 적었다. 그러다 점차 단어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 지금의 표기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고전 작품은 속으로 소리를 내어 읽으면 그 뜻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속으로 소리 내어 읽어도 돼.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이어적기야. 15세기 세종대왕 당시에는 자, 6쪽에다가 거기 빈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한다. 국어 하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학생들 기억이 날 거야. 15세기 표기는 이어적기라고 한다. 다소 어려운 한자어로 만든다면 연철표기라고 해. 연결해서 적는다. 이게 이제 15세기야. 자, 과도기적 표현으로 거듭적기라는 표기도 있었어. 거듭적기. 그것은 중복해서 적기도 했었고 연철과 분철을 혼합해서 이 과도기적 표기인데 상충곡의 표기가 4-1 상충곡의 표기가 원본대로 한다면 거듭적기가 많아. 자, 현대어 표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을 때 끊어적기 각각 분배해서 적는다. 그래서 분철 표기야. 현대어 표기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때 표기야.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라는 표기법이 있는데 현대어 표기는 끊어적기인데 고전 작품은 이어적기 표기도 있고 거듭적기 표기도 있으니까 표기가 달라. 현대와.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외래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이 표기법을 간단하게 잘 알겠지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 아래아가 있어요. 아래아는 그냥 아로 읽으면 된다라는 것도 뒤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표기가 있을 때 준영아 이거 어떻게 읽어? 중생 이렇게 읽어야 돼. 잘 읽었어. 자, 현대어 표기는 중생인데 요 아래아는 아로 읽으면 돼.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써주면 중생이 되는 거야. 아래아는 그냥 아로 읽으면 돼. 지금은 고전 문법은 안 배워. 여러분들은 고전 문법은 안 배우는데 세종대왕 당시에는 28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린이읒이라든가 반치음이라든가 꼭지이응이라든가 아래야 이 순서대로 없어졌는데 이걸 암기하지는 않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현대 문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고전 문법이었어. 그래서 이 순서를 물어. 없어진 순서를. 그래서 우리가 10원짜리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암기를 했다고. 그 암기 과정도 막 억지로 만들어냈지. 자, 10원짜리를 들고 산에 올라갔네. 그리고 사과를 사 먹었는데 씨가 남았다. 그래서 사람을 그리기도 해. 이 순서로 없어졌거든. 이 순서로 없어지고 막 고전 문법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현대 문법도 어렵잖아. 2011년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초토화된 문제가 문법이야. 38번, 39번은 정답률이 30%도 안 돼. 그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문법이거든. 100점을 맞으려면 문법도 해야 돼. 그런데 고전 문법은 더 어려워. 막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순서. 그리고 세종대왕 당시 표기는 더 정교했어.
여러분들이 이런 표기가 있었다 정도는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표기가 있었다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여기 학생 앞에 실험을 해보자. 선생님이 등짝을 때리니까 소리를 내봐. 아픈 소리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크게 내. 안 돼. 아 발음이네. 그렇지. 자, 여기 친구하고 소리를 들었는데 다르죠? 얘는 아고 얘는 아! 이러잖아. 봐라.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 느낌표하고 굉장히 아팠을 때, 이거하고는 다른 소리야. 우리 귀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 다른 소리인데, 세종대왕 당시에는 이게 있었다고. 이응보다 강한 게.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소리를 다 나타낼 수 있어. 한글은. 아하고는 다른 소리야. 지금은 물론 안 쓰지만. 그래서 28자에서 지금은 이제 24자고 표기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고전의 어떤 표기에도 친숙해져야 되고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아래야야. 자, 현행 표기로 예를 들면 사람,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적어. 이게 현행 표기법이야. 그런데 15세기 표기법으로는 요 이응은 음가가 없어. 소리값이 없다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응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지. 그래서 요 미음이 이동을 해. 그게 이어적기 표기야.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 사람이. 현행 표기는 사람이고 15세기 표기는 이거야. 사람이. 그런데 거듭적기,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렇게 적기도 한다. 분철하고 연철 이 과정에서 과도기적 표현으로 사람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야. 사람미 이런 표기도 있었어. 헷갈리겠지. 사람미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이가 있고 사람이 현행 맞춤법 표기.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할 때는 이어적기나 거듭적기 표기도 있다. 청산별곡에도 있어. 발 아래 살을 잃었다. 발알이잖아. 바다. 근데 이어적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 이런 표기가 있다고 가정해봐. 준영아, 너와 나의 미래. 굉장히 좋은 뜻이지. 너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좋은 뜻이지. 너와 나의 미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어적기라고 해봐. 이게 이어적기라고 되면 서동요가 되죠. 서동요가 되잖아. 희한한 소리, 이상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됐어도 너와 나의 미래고 요렇게 됐어도 너와 나의 미래야. 우리나라 이랬을 때 이게 우리나라인지 우리 날자 이런 뜻인지 몰라요. 옥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요 뜻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위험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어적기 표기는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야. 바다라 바다 할 때 집어던지면서 바다인지 모른다고. 꽃이 피었다 꽃인지 꼬치구이의 꽃인지 모른다고. 처음에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거야. 한글을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받아쓰기를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잖아. 그게 15세기 표기야. 그러니까 이런 표기들의 다소 혼란이 있으니까 지금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기가 성립이 되는 거야. 이게 어법에 맞지. 소리 나는 대로 무조건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는 맞아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그게 현대어 표기야. 자, 그래서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를 기본적으로 6쪽에다 정리를 해두고 4-3 면왕정가 강독으로 저 뒤에 106페이지쯤으로 이동을 합니다. 면왕정가 강독이다. 자, 면왕정가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야. 고전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 저기 앞에 사음보로 끊어서 읽고 이해한다. 요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자, 관동별곡 같은 경우 강호의 병이 깊어 뚱님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대록 만극하다. 이렇게 사음보로 끊어서 한 마디 끊어서 읽고 이해하면 돼. 사음복격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모든 가사작품은 사음보 연속체야. 그래서 사음보로 끊어주는 게 좋아. 자, 제시문 한번 보세요. 무등산 끊어봐. 살짝 끊어. 한 활기매희 끊어. 살짝 끊어. 동다희로 또 끊어. 뻗어이셔 두 번 끊어. 여기까지가 사음보야. 무등산 한 줄기매가 동쪽으로 뻗어있어. 자, 뻗어이셔 이어적기잖아. 뻗어있어 이렇게 가겠죠. 현대어로 표기한다면 뻗어있어 이래야죠. 멀리 살짝 끊어. 떼쳐와 살짝 끊어. 재월봉이 살짝 끊어. 뒤역건을 두 번 끊어. 사음보야. 사음보. 무등산 한알기매의 동다이로 뻗어이셔 끊고 멀리 떼쳐와 재월봉이 뒤역건을 끊고 무변 대야에 무삼짐작 한오라 두 번 끊어. 무변 끊고 대야에 끊고 무삼짐작 끊고 한오라 두 번 끊어. 일곱굽에 함대 움쳐 무덕무덕 벌렸난다 두 번 끊어. 가운데 구배난 굶기던 늙은 용이 두 번 끊어. 선잠을 갖게요 머리를 얹혔으니 두 번 끊어. 너러바해 우해 송죽을 해여고 두 번 끊어. 너러바해 우해 송죽을 해여고 혹은 빨리 읽어도 좋아. 너러바해 우해 송죽을 해여고 정자를 얹혔으니 얹혔으니에다 두 번 끊어봐라. 너러바해 우해 송죽을 해여고 정자를 얹혔으니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날에 버렸난다. 자, 그래서 이게 음보 단위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러바의 우에 송죽을 해여고 정자를 얹혔으니 구름탄 청하기 두 번 끊고 천리를 가리라 두날에 버렸는다. 이렇게 끊어가면 사음보가 딱딱딱딱 맞다. 자, 이게 문장이 길죠. 굉장히 길고 또 고전이라서 3, 4조 사음보 연속체 3, 4조 혹은 4, 4조일 때도 있고 두자일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두자 내자, 어떤 경우는 세자 내자, 어떤 경우는 네자 내자. 그리고 사음복격의 연속체. 이것은 형식은 운문이야. 운문. 시야 시. 그런데 내용은 수필이다. 내용은 산문이다. 그게 이제 가사의 특징이야. 사음복격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해하고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면왕정가. 정자 이름입니다. 면왕정이야. 겨울에도 불을 뗄 수 있어. 이 정자는. 면왕정이라는 정자는. 그리고 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이건 노래가자야. 자, 노래가야. 면왕정 노래 이런 뜻이야. 관동별곡 곡 노래야 이것도. 청산별곡 서경별곡 노래야. 면왕정가 규원가 노래라고. 다 노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가사는 노래로 불려졌어. 지금은 안 전해. 가사창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전해지는 건 시조창에 있어. 지금도.
시조창. 근데 조선전기 가사는 전부 다 노래였어. 가사창이라고 하는 거야. 이 랩을 즐겨 부르는 현대인하고는 전혀 안 맞아. 여러분들 그 국악 한마당 혹시 본 적 있어? 국악 한마당 보면 시조 한 수를 창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10분 이상 걸려. 동지 달 기나 긴 밤을 하늘이를 보여내어 충풍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아주 짧은 이 시조 한 수를 10분 동안. 그래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아주 평화로운 세계로, 고즈넉한 고요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게 한국 가곡의 힘이야. 마음의 평화가 열려. 잡념이 사라져. 그 비문학 내용이 출제됐어요. 평가원에. 실제로. 그러니까 짧은 시조 한 수를 10여 분 동안 길게 소리낼 때 랩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다 자. 너무너무 느려서. 그런데 잡념이 사라지고 해질녘에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면서 그 시간은 행복해진다. 그게 이제 한국 가곡의 특징이자 힘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근데 면왕정가도 노래야. 관동별곡도 노래야. 요게 2002년도 수능에 언급이 된 거야. 그래서 가사창 이렇게 정리를 해둔다. 면왕정가 그 제목 밑에 2003년 수능, 2006년 6월 평가원, 2010 수능 이렇게 3번이나 출제된 것을 또 구체적으로 써놨다. 첫 번째, 시가사적 의미가 상춘곡의 강호가도를 이어받아 성산별곡으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 작품이다 해서 상춘곡, 면왕정가, 성산별곡은 강호가도를 확립한 문학사적 의의가 큰 작품이야. 따라서 강호가도에다가 밑줄 긋고 그냥 간단히 적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강호가도, 강호한정가, 강호가도. 이거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유교적 충의사상. 두 가지가 있는 게 강호가도야. 일반적으로 유교적 충의 사상. 이것을 확립한 대표적인 작품이야. 자, 구성은 서사본사 결사 3단 구성인과 알터이고, 세 번째, 작자 송순이 41세 때 전라남도 담양의 제월봉 아래 면왕정이란 정자를 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논이는 자신의 풍류를 노래한 작품이다. 밑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논이는 자신의 풍류를 노래한 작품이다. 특징, 화류, 의인, 직유, 은유, 대구, 열거, 과장, 대조, 반복, 생략. 어마어마한 표현상의 수사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주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가볍게 그냥 한번 보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건 사음보로 이렇게 끊어서 읽고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들어가 봅니다. 서사, 본사일, 본사이, 결사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기승전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무등산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산이죠. 무등산 한 줄기 배가 한 줄기 배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다희 각주가 달려 있어요. 17번이라고 밑으로 내려가 봐. 그러면 쪽, 편 이렇게 해석이 돼. 동쪽으로 혹은 동편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왔다. 생략된 구절이 있네. 멀리 떼쳐와 앞에다가 무등산을 멀리 떼쳐왔다라는 거야. 무등산을 멀리 떼어버리고 나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제월봉이다. 제월봉. 제월봉에다가 네모칸을 친다. 제월봉에다가 네모칸을 친다. 제월봉.
중심 소재에는 네모칸을 치겠습니다. 제월봉이 대여건을 무변대야에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삼짐작하노라. 무슨 생각하노라. 자, 무삼짐작하노라에다가 숫자를 이제 입력하면서 들어간다. 거기다가 1번이라고 적어봐. 숫자가 1번부터 무삼짐작하노라의 주체는 제월봉이야. 제월봉. 제월봉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니까 사람 흉내를 냈어. 그래서 주체가 제월봉이다 보니까 의인법을 썼다. 의인법을 사람 흉내를 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수능 용어로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혹은 생명체인 듯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 대상에 인격 부여. 제월봉이라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거야. 제월봉이 무슨 생각하느라고 일곱 굽에 한 대 움쳐 우뚝우뚝 무더기 벌려놓은 듯 하더라. 제월봉 네모칸이야. 가운데 굽에는 굶기든 늙은 용이, 자, 구멍에 든 늙은 용이다. 자, 늙은 용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가운데 굽에는 굶기던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야 머리를 얹혔으니. 자,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야 머리를 얹혔다에다가 2번이라고 적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 문제가 있어서 필기를 다소 필기량이 많아도 내신처럼 하나하나 강독해가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자, 산의 형세를 힘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의 형세를 힘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형세를 힘찬 모습으로 표현한 거야.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자, 무산 생각하노라. 일곱 굽에 함대 움쳐 무더기 벌려놓았고 가운데 굽에는 아름다워요. 그 중에 굶기던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여 머리를 얹혀놓았습니다. 그 다음 너러바해 우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혔습니다. 정자 네모칸. 구름탄 청악 동그라미. 구름탄 청악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 벌려놓은 듯 하더라. 두 날개 동그라미를 쳐둔다. 청악과 날개에다가, 자, 두 날개야. 두 날개인데 이거는 면왕정 지붕의 곡선미야. 면왕정 지붕의 곡선미가,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기를 다소 막 그림으로 표현하라. 자, 이건 무등산이야. 광주에 있는 산이 동쪽으로 멀리 떼쳐와서 제월봉이 되었는데 일곱 굽이야. 제월봉은 일곱 굽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굽이야. 그런데 네 번째 가운데 굽이는 기기묘묘하게 생겼나 봐. 그래서 늙은 용이라고 비유를 해놨어. 늙은 용이라고 비유를 했어. 자, 여기서 서사하고 본사 이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는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나가도 좋아. 이 그림이 필요하다. 요건 광주에 있는 무등산이다, 이 그림은. 근데 무등산에서 전라남도 담양 쪽으로 멀리 떼쳐와서 담양에서 일곱 굽에 함대 움쳐서 무더기 벌려 놓았는데 첫 번째 중심 소재는 선생님이 네모칸을 쳐서 제월봉이라고 했어. 제월봉. 자, 중심 소재에다가 네모칸을 쳤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어. 동그라미는 비유어야. 비유어는,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온다. 자, 중심 소재는 네모칸을 치자. 중심 소재는 네모칸을 치자. 그리고 그 중심 소재를 나타내는 비유어에는 동그라미를 치겠다. 첫 번째 중심 소재는 제월봉이야. 근데 이 제월봉은 늙은 용으로 비유되어 있어. 표현되어 있다. 늙은 용이야. 가운데 굽이. 그런데 이거는 멀리서 바라본 원경이다. 요거 필기를 잘 해두거라. 원경이야. 그런데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래.
가운데 고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야 머리를 얹혀 놓았고, 자, 근경으로 이동한다. 너러바의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혀 놓았대. 자, 그러면 이제 제월봉 아래에 아주 큰 바위가 있고, 이 바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어. 대나무도 있고, 이 바위에는 아마 대나무나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을 터인데, 자, 뭐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이해해라. 이걸 해치고 정자를 얹혀 놓았는데, 이 정자가 바로 면왕정이야. 그런데 두 번째 중심 화제는 면왕정이야. 정자다. 두 번째 중심 소재는 정자인데, 정자를 나타내는 비유어가 두 개가 있어. 동그라미를 친 것 청학이라고 비유를 해놨어. 그리고 두 날개라는 말이 나와. 두 날에 이어적기 표기야. 원래는 날에 이래야겠지. 날개가 날인데 이어적기 표기를 하다 보니까 연철 표기, 이어적기 표기를 하니까 두 날에 이랬어. 이건 동그라미를 쳐야지. 비유어야. 멀리서, 얘들아 아주 멀리서 이 면왕정을 봤을 때 면왕정에는 단청이 되어 있어. 이 정자의 색깔은 푸른색 계열이야. 그래서 청학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면왕정의 지붕은 멀리서 보면 청학인데, 이 지붕의 곡선미는 두 날개야. 이거. 이 날개 1, 날개 2. 그래서 면왕정 지붕의 곡선미를 청학과 두 날개로 비유한 거야. 이해되죠? 이 그림. 그림을 잘 그려두는 것도 좋아. 어려워. 이거 이해를 못하면 두 날개. 자, 그런데 제월봉은 면왕정 저 뒤에 아주 높은 산봉우리고 면왕정은 산 아래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원경에서 가까운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야.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 시선의 이동이 있어. 자, 다소 복잡한데 필기를 잘해야 돼. 이게 고전 시간은 지금 현대어 표기도 아닐 뿐더러, 자, 그래서 해석을 먼저 하고 장면을 떠올려야 돼. 광주에 있는 무등산 줄기가 담양까지 와서 뻗어 연결이 되죠. 산은 백두대간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 원래 백두대간은 제월봉은 늙은 용으로 비유했고, 그 밑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는 푸른색 계열로 단청이 되어 있는데, 그 정자의 이 지붕의 곡선미가 두 날개. 그래서 청학의 두 날개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 그래서 비유어를 잘 따라와 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정자에다 내목한 근경입니다. 구름탄 청학이. 따라서 청학의 원관념은 면왕정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쳐두고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버려놓은 듯 하더라. 그래서 이 서사가 제월봉의 산세와 면왕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공간적인 구성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각적 묘사, 시선 이동이 두드러진다. 서사 부분에는, 자, 요건 아까 시선의 이동이다. 시선의 이동도 선택지에 아주 잘 나와. 수능에서는 현대시에도 잘 나와. 시선의 이동. 그 다음에 대상의 인격 부여도 아주 잘 나와. 시선의 이동이 서사에 있고 시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시각적인 묘사. 관동별곡에도 이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 시선의 이동이 있고 이게 서사의 중요한 특징이야. 자, 이 면왕정 지붕의 곡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될 거야.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싹 백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3, 4일 뒤에는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그 해석 밑에 확인학습 문제가 있어요. 1, 2, 3, 4, 5번까지 있죠. 그거를 주관식인데 이게 내신하고도 직결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풀어봐. 그리고 뒤에 해설을 보고 채워 넣으면 돼요. 이해되죠? 복습이 꼭 필요한 부분이야. 이제 본사 1로 가보자. 본사 1로 가자. 옥천산, 용천산, 나린무리. 자, 나린물에다가 네모칸을 쳐. 정자 앞 넓은 들판에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올롤히 퍼진 듯이, 올롤히 끊임없이 펴진 듯이, 각주 20번이야. 끊임없이 펼쳐져 있으니 넓거든 기노라 많아
푸르거든 희디 많아. 즉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넓고 길고 그 만화를 뺐어. 넓거든 기노라 만화에서 만화를 뺀 거는 5자가 돼버리니까 3자로 이 3사조 4사조 2사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넓거든 기노라 만화 푸르거든 희디 만화 대꾸법 대조법이죠. 쌍용이 뒤트는 듯 쌍용 동그라미 긴 비단 긴 깁 동그라미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더라. 자, 정자 앞에는 아주 넓은 들판이야. 그리고 제월봉 어느 너머에 옥천산이 있고 아마 용천산이 있을 거야. 옥천산과 용천산에서는 시냇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시냇물이 들판 사이를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자, 그림을 다소 좀 못 그리지만 두 갈래 시냇물이야. 물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서사고 세 번째 중심 소재는 물이야. 물, 가림물.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쌍용. 자, 두 갈래. 이게 용트림을 하는 용처럼 흘러내리는 물급인데 쌍용이 뒤트는 것 같고 긴 비단이야. 긴 비단을 펼쳐놓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 물이. 자, 멀리서 이 시냇물을 바라보면 용이야. 용. 이건 관동별곡에도 있어요. 용으로 빗댄 시냇물 표기 관동별곡에도 있어. 그래서 이게 쌍용이 흘러내리고 이 물이 어찌 맑고 깨끗하든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관동별곡에서도 경포대의 정밀미 경포를 심리빙환이라고 빗대어놨어. 심리나대는 비단이야. 비단. 맑은 물의 의미야. 긴 비단. 자, 그래서 바로 정자 앞에 들판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도 근경이다. 세 번째 중심 소재 물. 비유어는 쌍용과 긴 비단이다. 동그라미를 잘 쳐놔. 여기까지 그림 그려지지? 이해되죠? 이 비유가 아주 뛰어나. 이것이 성산별곡에도 영향을 줬지만 결정적으로 관동별곡에 영향을 준 부분들이 나와. 관동별곡 같은 명문장이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았어. 넓거든 길지나 말 것이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 것이지. 쌍용은 구불구불한 시냇물이야. 원래 옥천산 용천산에서 자 거기 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본사 일부분이야.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으니 넓거든 길지나 말 것이지. 주체는 물이야. 물. 넓거든 길지나 말 것이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 것이지. 따라서 이 시냇물은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쌍용이 뒤트난다. 구불구불한 시냇물이야.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주체는 물이고 쌍용이 뒤트난다. 긴 비단을 가득 펼쳐놓은 듯. 어디로로 가노라.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로난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자, 그래서 넓고 길고 푸르고 흰 것은 주체는 물이고 거기다가 4번이라고 적자. 넓고 길고 푸르고 희고 주체는 물입니다. 물. 넓고 길고 푸르고 희고 쌍용. 자, 거기다가 쌍용은 구불구불한 시냇물이라고 적어둔다. 구불구불한 시냇물이야. 시냇물. 구불구불한 시냇물이야. 쌍용이 뒤트난다.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어디로로 가노라.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시냇물에 대한 역동적 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부분은 시냇물을 움직임이 있는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시냇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묘사가 있고 따라서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면왕정 앞에 들판 사이에 면왕정 앞 그 시냇물의 아름다운 경치, 시냇물의 아름다운 경치다. 가경, 면왕정 앞 시냇물의 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자, 물이었어, 물. 날인물. 중심 소재가 물이야. 자, 다음. 무조친 사정은, 무조친, 물 따라 펼쳐진 사정. 사정은 모래밭이다. 그러니까 이게 강이니까 모래톱이 있어. 이렇게 모래밭이 있다는 거야. 이런데 모래가 쌓여 있다고. 금빛.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물 따라 펼쳐진 모래사장은 눈같이 펴졌거든.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자, 모래사정을 비유한 표현이 눈이야. 눈이 비유어야. 그래서 동그라미 많잖아. 눈에다가. 그런데 요건 중심 소재는 아니야. 어지러운 기러기는, 자, 기러기를 대목한 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번째 중심 소재는 기러기야. 기러기. 기러기가 중심 소재인데 어지러운 기러기 난 무스것을 얼으노라. 각조 확인합니다. 자, 무엇을 통정하려고, 즉 짝을 취하려고 앉으락, 나리락, 모드락, 흩어락. 앉았다, 내렸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갈대꽃, 노화를 사이 두고 울어곰 쫓니나뇨. 울며 울며 따르느뇨. 그랬는데 요것만 유일하게 얘들아 비유어가 없어. 자, 보자. 비유어가 없어. 그러니까 비유어가 늙은 용,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비유어야. 청악, 두날개, 쌍용, 긴, 깁, 비유어지. 그런데 이 기러기를 나타내는 비유어는 없어. 아까 모래사정을 눈으로 비유했는데 그건 중심 소재는 또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비유어가 유일하게 없는. 뭐 그림을 선생님이 잘 못 그려. 그러니까 뭐 갈매기를 그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하여간 갈매기들이 서로 이렇게 어지럽게 교태를 부리면서 노는 장면이다. 그래서 여기가 기러기의 교태야. 6번 적자. 기러기의 교태. 그런데 이것도 근경이다. 면왕정 앞 시냇물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고 기러기의 교태가 있는데 이것도 근경이야. 근경이다. 물가의 기러기입니다. 다음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뇌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해석 잘해. 자, 뇌에다가 네모칸을 쳐. 이게 5번째 중심 소재야. 뇌, 산이다, 산. 그런데 이 뇌를 비유한 비유어는 병풍, 그림, 병풍으로 비유되어 있어. 병풍과 그림인가 아닌가. 그림처럼 아름답다. 야, 이거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림. 잠깐 선생님을 보거라. 잠깐 선생님을 보면 내 뒤에 면왕정 정자가 있는 거야. 시적화자는 지금 면왕정 정자에 있는데 그 앞에 들판이 있고 이 들판 사이로 구불구불한 두 갈래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 저 맞은편에 큰 길이 있어. 그 맞은편에 산도 있어. 저 맞은편 산이야. 자, 봐. 내 뒤에 면왕정이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산은 제월봉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산이 있다. 제월봉이 있어. 밑에 정자가 있어. 들판이 있어. 시냇물이 있어. 기러기가 있어. 이건 근경이야. 산은 아주 머니까 원경이고. 그런데 넓은 길 저 밖에 맞은편에 높은 산이 산봉우리가 우거져 있는데 그게 바로 병풍이고 그림으로 비유되어 있어서 다시 원경이야. 요 산은. 또 원경으로 변해.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원경에서 정자라는 근경으로 왔다가 근경. 다시 맞은편 높은 산봉우리라는 원경으로 또 가고 있는 장면. 원경으로. 이렇게. 요게 문제의 밭이야. 엄청나게 출제가 잘 돼. 비유어. 중심 소재 5개. 비유어들. 비유어를 알면 해석을 다 완벽하게 한 거야.
그런데 기러기만 또 비유어가 없어. 쭉 해석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아. 그래서 간단하게 연필로 조그만하게 축소해서 그림을 그려놔도 좋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한 거야. 다시 들어갑니다.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왜인가? 왜 네모칸 미음 원경이야? 병풍인가? 병풍 동그라미 그림가 아닌가? 그림 동그라미. 병풍과 그림 비유어들이다. 높은 닷, 낮은 닷, 끝난 닷, 밑난 닷. 높았다가 낮았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주체가 산이야 산. 면왕정을 둘러싼 여러 산봉우리들이 높고 낮고 끊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 있는 양아야 이롬난 양아여 각주 23번 내려가봐. 이롬난 양아야 유명한 채 뽐내면서 유명한 채 이름 있는 척 뽐내요. 하늘도 쩌티 아니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즉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있다. 주체는 왜야 왜. 산이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있어.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있어. 주체는 산이야 산. 추월산 머리 짚고. 자 가장 높은 산은 추월산인가 봐. 맞은편 산 중에 추월산 머리 짚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었거든. 자 높이 높이 허공에 벌려 있는데 원근창에 멀리 가까이 푸른 언덕에 머문 것도 하도 할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병풍처럼 둘러선 산봉우리의 승경이다. 자 뒤에다가 7번이라고 정리하거라. 7번이라고 정리해서 요것도 필기를 잘 해두는 게 좋아. 요것도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해. 7번 병풍처럼 이게 낮은 평야지대니까 실제로 산이 약간만 높아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대가 낮은 평야지대라서 그래. 병풍처럼 둘러선 산봉우리의 승경이야. 산봉우리의 빼어난 경치. 빼어날 승자야. 이길 승자를 쓴다. 빼어난 경치. 그게 7번째 장면이다. 자, 필기가 다소 많더라도 1차적으로 필기를 해놔. 그리고 복습할 때는 필기 부분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딱딱딱딱 정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 내신은 당연하고 수능까지도 모의고사 이런 거 다 풀어낼 수 있어. 면왕정과는 여러분들이 올해나 내년에 계속 만나게 될 거야. 모의고사 이런 데서. 문제지에서. 병풍처럼 둘러선 산봉우리의 승경, 빼어난 경치인데 실제로 여기 구체적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 추월산,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야. 구체적 지명은 사실감, 현실감을 준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어둬.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런 구체적 지명은 산 이름이야. 사실감, 현실감을 준다. 사실감, 현실감. 사실감, 현실감. 생생함을 주는 요소야. 여기까지가 본사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월봉과 정자가 서사 부분이고 흘러내리는 물, 기러기, 산까지 이 부분이 본사일이야. 그래서 거기 본사일은 똑같아. 서사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갔다면 본사일은 다시 근경으로 갔다가 원경으로 또 가고 있어. 또 시선의 이동이야. 시선의 이동. 그리고 시각적 묘사가 똑같아. 자, 시각적 묘사, 시선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으로 갔다가 다시 원경으로 이어지는. 산만 원경이야. 내 뒤에 산이 있고 저 맞은편 들판 저편에도 산이 있는 거야. 산은 멀리 있죠. 그래서 원경이다. 자, 면왕정 앞에 이런 자연 묘사가 화류법이나 은유법이나 직유법이나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2010 수능에서 출제된 장면이 요거 서사하고 본사 1이야. 작년 수능에서 2010년 수능에서 여기가 나왔어. 어려웠어 문제가.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 공부를 이렇게 딱 했으면 다 맞을 수 있어. 바로. 시간도 단축하면서 수능장에서. 그리고 이게 1강 강의야. 항상 선생님이 대성 마이맥 강남대성에 있을 때도 면항전가를 1강에서 해줬어. 왜 맛보기만 이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맛보기만 들었어도 작년 수능에서는 크게 도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본사 2로 갑니다. 이제. 근데 올해는 이제 두 번째 강독을 했던 상춘곡에서 나왔어요. 올해는. 본사 2 면항정의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인데 얘들아 서사하고 본사 1은 시각적 묘사 시선의 이동이다 보니까 공간적 구성인데 이제 본사 2는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시간적 구성이다. 시간의 흐름이야. 거기다가 추나 추동 이렇게 적으면 좋아요. 이 본사 이 부분이 2006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다. 본사 2를 들어가 보자. 흰구름 뿌인년아. 자, 흰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이야. 푸른 이난 싼람이라. 이제 싼나물 동그라미를 쳐. 왜 그러냐? 계절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들이다. 산아지랑이. 산아지랑이가 싼람이야. 천안 만학을 자기 집을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자, 나면서 들면서 대신에 운율감 때문에 남영성 들명성이죠. 각조 24번 확인해. 이응은 운율을 살리기 위함이다. 청산별곡에서 1인공 떼린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 숀디어 1인공 떼린공 이럭저럭.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시에서는 오명가명 오면서 가면서를 어머니께서 진주장터 생업을 전에 장사 나갔다가 올 때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우리 마음은 어떠했을꼬 이런 구절로 운율감 때문에 남영성 들명성 아양도 군안지고 아양도 떠는구나. 자, 각조 25에 있어요. 연화와 살람이 바위와 골짜기에 끼었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을 아양을 떤다 그랬으니까 분명하게 의인법이야. 아양을 떤다. 사람 흉내를 내놨어요. 오라거니 나리거니 장공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올랐다 내렸다 장공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유일하게 면항정가에서 유일하게 음보 파격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사음보로 이루어졌는데 사음보격이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8번이라고 적자. 사음보 시간만큼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읽어줘야 돼. 즉 봐봐. 흰고름 뿌인년아 푸로니는 쌀람이라. 사음보죠. 천암 만학을 제 집을 삼아두고 사음보죠. 남영성 들명성 이래도 군안지고 사음보지. 사음보격이야. 쌀람이라 뒤에 빗금 2개 사음보. 제 집을 삼아두고 빗금 2개 사음보. 이래도 군안지고 빗금 2개 사음보인데 오라거니 나리거니 장공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여기만 유금보야. 파격이다. 유금보 파격. 그런데 사음보 시간만큼 읽어야 되니까 빨리 읽어야 돼. 요거는. 그렇지. 빨리 읽어줘야 될 장면이야. 상춘곡에도 관동별곡에도 딱 유일하게 유금보인 데가 있어. 딱 한 군데씩 있는데 이거는 바위를 분주하게 드나드는 구름 안개 아지랑이의 모습을 실감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다. 거기에다가 8번이라고 적고 유금보 파격. 자 8번이라고 적고 유일하게 유금보 파격이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위를 분주하게 드나드는 적어봅니다. 바위를 바위를 분주하게 드나드는 구름 안개
구름 안개. 아지랑이의 모습을, 아지랑이의 다른 것보다 호흡이 빨라 모습을 실감있게, 실감나게 제시하기 위해서야. 이 부분은 빨리 읽어야 돼. 호흡이 빠르다. 이렇게 정리한다. 호흡이 빠르다. 자, 필기를 좀 잘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필기가 많더라도 필기를 좀 잘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오라거니 나리거니 장공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뒤트락 락락락락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뒤트락 사양과 섞어디어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자, 그래서 봄이야. 봄의 성경이야. 봄의 아름다운 경치가 산 아지랑이, 싼남에서 알 수 있다. 이제 여름으로 갑니다. 자, 가는 비, 보슬비, 가랑비 이래도 되는데 새우나 산 아지랑이 봄이고요. 남녀를 배야 타고, 남녀, 뚜껑 없는 가마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다가 어깨에다 멜 수 있는 것만 딱 대면 그게 그대로 가마가 됩니다. 남녀를 재촉하여 타고, 배야 타고, 자, 뚜껑 없는 가마야. 그래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양반 사대부들이 가마를 타는 거죠. 남녀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독양에 운한 황행. 자, 푸른 버들 속에 우는 황행, 황행 동그라미. 자, 노란 꾀꼬리입니다. 그래서 꾀꼬리는 이제 여름철임을 알려주는데, 여름날의 정취, 교태겨워 하는구나. 자, 9번 감정이입이야. 황행에다가 9번, 자, 황행 동그라미 치고,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있고, 이 황행은 여름날의 정취야. 계절감, 여름임을 알려줘. 여름날의 정취야. 푸른 버들 속에 우는 꾀꼬리, 황행, 여름날의 정취. 계절감을 알려주고 감정이입이 있어. 교태겨워 하는구냐. 아양 떠는 모습. 이거 평가원에 나왔어요. 교태겨워 하는구나. 이렇게. 자, 나무 새 자자지어.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가득하여. 각조 28번 별표쳐. 자, 해석이 두 가지로 되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 저 교재 맨 밑으로 내려가서 각조 28번 잣다야. 기본형이 이렇게 잣다라고 나오죠. 잣다. 그런데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이 시조에서는 없어지다야. 백설이도가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이셔 갈 곳 몰라 하노라. 없어지다 뜻도 있는데 빈번하다 뜻으로 밑줄고 여기서는. 너 왜 지각이 잦다. 왜 이렇게 지각이 잦니? 지각이 잦구나. 이랬을 때는 너무 많다. 빈번하다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하나는 없어지다. 하나는 빈번하다니까 충돌이 있죠. 그래서 문맥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 이 부분은. 여기는 빈번하다 뜻이야. 지각이 잦다.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가득하여 빈번해서 녹음이 엉긴 적에 여름이야. 여름 녹음의 계절이다. 녹음이 엉긴 적에 백청난간의 긴 조울음 내 옆편이. 자, 강호 한정이죠. 한가한 가운데 낮잠을 자죠. 수면 양풍이야. 양풍 동그라미 서늘한 바람. 여름철임을 알려준다. 황행하고 양풍. 녹음, 황행, 녹음, 황행, 양풍은 계절감, 여름철임을 알려주는 시어들이야.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가. 따라서 양풍은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다.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성경이 있었고 이제 가을로 간다. 전설이 동그라미 쳐. 된설이. 설이가 가을이죠. 전설이 빠진 후에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도 동그라미 쳐. 자, 수놓은 비단, 단풍의 아름다움, 은유법이야. 수놓은 비단, 은유법, 단풍의 아름다움. 자, 단풍의 아름다움이라고 정리를 하자. 단풍의 아름다움이야. 금수 해석은 수놓은 비단이죠. 은유법으로서 산빛이 수놓은 비단이로다. 황후는 또 어디? 만경의 표격이요. 자, 황혼도 동그라미 쳐. 원간염이 노랗게 익은 곡식인데 이 황금벌판을 이야기해. 11번 황금들판. 황금들판. 누렇게 익은 곡식이 펼쳐진 황금들판이야. 근데 이거는 농가원령가, 조선 후기 가사 농가원령가의 8월령에도 황금들판으로 나와. 똑같이. 그러나 조선 후기 가사 선상탄에서 황후는 완전히 달라. 이거는 중요한 시험 문제이기도 하는데 선상탄의 황후는 뭐냐? 임진왜란 이후에 가시지 않은 전쟁 기운이야. 이건 조심해야 돼. 농사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선상탄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가시지 않은 전쟁 기운으로 나온다. 임진왜란 이후에 가시지 않은 전쟁 기운을 이 황혼에서 선상탄에 나오는 황혼하고 농가원령과 8월령과 면왕정가에 나온 황혼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문맥적으로 잘 파악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가을철에 수놓은 비단도 있고 황금들판도 있습니다. 황후는 또 어디? 황금벌판. 만경의 표격이요. 어적도 흥을 개워 달을 따라 분이 난다. 자, 어부의 피리도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달을 따라 분다에다가 계절 배경은 계절 배경은 가을인데 시간 배경은 밤이야. 또 밤 시간. 낮에서 밤까지가 다 나와 있어. 요런 게 이제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평가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역시 많이 틀렸어. 어려웠다. 못 찾으면 틀려. 시간 배경은 밤이야. 달밤이죠. 낮에 수놓은 비단 금수. 달을 따라 분다 밤 시간이 있고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전설이 금수, 산빛 금수, 황혼 등등. 이제 겨울로 가자. 겨울이다. 자, 순서대로 추나추동인데 이거를 시험에서는 순서를 마구 바꿔버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써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순서를 막 뒤섞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지랑이 봄, 그 다음에 녹음의 계절, 황행, 양풍, 여름, 전설이, 황혼, 가을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겨울은 뭐냐? 초목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되었다. 매몰커널. 거기에다가 눈에 매몰되었다. 눈이라고. 눈에 매몰되었다. 눈에 이렇게 생략된 구절을 집어넣자. 눈에 매몰되었어. 초목 다진 후에 강산이 눈에 묻혀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내니. 얼음과 눈이다. 빙설 동그라미 쳐. 계절감을 나타냅니다. 빙설로 꾸며내니. 겨울이야 경국요대와. 자,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놓은 궁궐과 대. 경국요대와. 이것도 동그라미 쳐도 좋아. 옥해은산도 동그라미 쳐. 옥바다 은산이야. 눈에 덮인 바다와 산. 비화법과 은유법이 있죠. 옥해은산이 안저에 벌어세라.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야, 안저에 펼쳐져 있구나. 건곤도 가압열사.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압열사. 간대마다 경이로구나. 빨갛게 빗줄. 간대마다 경이로구나. 그 앞에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에 벌어세라. 하늘과 땅이 건곤이
가압열사 해석 중요해. 풍성하구나. 눈 덮인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있다. 아까 11번까지 정리했어. 자, 좀만 더 하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은 경국요대 옥해은산에다가 눈 덮인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있다.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있는 구절인데, 눈 덮인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고1 아마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동사 네 번째 수,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표현면 정서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어부사시사 동사 네 번째 구절. 어부사시사.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동사 네 번째. 표현면 정서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표현면 정서면에서 유사한 구절이 있어. 어부사시사에. 거기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이 비유어가 아주 유사해. 그 다음에 풍성하구나 간대마다 경이로다에다가 13번 감상의 집약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것도 평가원에 나왔는데 간대마다 경이로다 감상의 집약 이렇게 정리하자. 감상의 집약이다. 그래서 본사 2까지 해서 1번부터 이렇게 1번부터 13번까지 정리를 했는데 아마 필기하는 것은 20개 안팎일 거야. 20개 정도를 정리해서 이 정리한 것들은 다 응용 문제가 있어요. 응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필기를 일단 해두는 게 좋은데 풍성하구나 간대마다 경이로움이로구나. 간대마다 자 놀라운 경치로구나.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경이롭다. 감상을 집약한 표현이야. 아 경이롭다. 자 여러분들 그 관동별곡 때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제 고전시가의 모든 것 들어오면서 모든 고전시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놀랍네.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사는 이렇게 해야 돼. 가사는. 여러분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아주 힘들어져. 평가원에서 힘들고 수능에서 힘들어. 고공가 나왔을 때 초토화야. 고공가 나왔을 때. 올해 역시 윤리유곡하고 여기 상충곡 나왔을 때 네 번째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런데 있어. 힘들게 해 학생들이. 초토화시키는 구절이 있다고. 근데 해석이 기본적으로 되면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시간 있잖아. 지금 겨울방학이지. 겨울방학 때 고전시가의 중요한 작품을 쭉 훑으면 이게 특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고전시가가 굉장히 친숙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수밭으로 변해. 그 고비를 넘어야 돼 얘들아. 그 고비만 넘으면 돼. 수학도 마찬가지야. 특정한 고비가 나와. 그 고비를 넘으면 굉장히 쉬워진다고.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비현신이나 삐꾸찐따 빠가로 자리매금 되는 거니까 다소 힘들었을 거야. 서사 본사 일 알아두고 본사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 면왕정의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했고 여러분들이 그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요건 내신형 문제이기도 하고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는 게 좋다. 다음 주에는 결사 부분하고 여기 실전 문제 훈련 이것까지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상충곡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사를 강독해 나갈 겁니다. 이 강독 자체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고비를 넘으면 1등급은 기본. 당연히 여러분도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